예, 다음 한번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하고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경과 의사들이니까 이게 좀 관심이 많죠. 수면장애, 뇌질환. 예. 예. 이제 수면장애 중에 잠꼬대 일으키는 병들을 정리 한번 해주신 거죠? 예. 이제 병적인 잠꼬대를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노인분들이 잠꼬대를 할 때 그냥 흔한 정상적인 그런 잠꼬대 말고 병적인 잠꼬대를 하는 경우 어떤 질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꿈잠, 그 렘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사건 수면인 렘수면 행동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될 거고요. 기면병은 물론 노인의 뭐 질환, 특수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기면병 같은 경우도 이제 렘수면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렘수면이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병이 되는데 이제 기면병에서도 렘수면 행동장애가 많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기면병 환자들도 잠꼬대, 병적인 잠꼬대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렘수면 말고 비렘수면 관련 사건 수면 중에서 뭐 혼동각성, 목류병, 야경증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 수면일 거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사실은 치료를 딱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이제 경과를 겪게 되는데, 수면 관련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졸피뎀과 관련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런 이제 원인 없이 사건 수면, 비렘 수면의 사건 수면의 한 수면 질환으로 잠꼬대를 노인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병으로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도 이제 수면무호흡증, 노인분들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워낙 흔하게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심한 수면무호흡증에서는 마치 렘수면 행동장애처럼 잠꼬대를 심하게 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짜 렘수면 행동장애다, 그래서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뭐 주기성 사지운동장애, 그래서 주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그런 장애에서도 잠꼬대가 동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만 유난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간질, 뇌전증이라든지 뇌졸중에서도 노인 잠꼬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뭐 수면장애가 약 8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다 잠을 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내용들은 사건 수면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또 과격하게 뇌를 잘 깨우는 질병들을 적어주셨는데, 대부분의 수면장애들이 있으면 뇌가 깊이 못 자게 되니까 그러면서 잠꼬대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나타나고, 심한 경우는 완전히 깨어나서 다시 못 자는 일도 생기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그 피곤한데 뇌는 자꾸 깨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 못하고 약간 가수면 상태로 뇌가 자꾸 깨는 병들의 대표적인 게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 또 아까 그 목류병과 관련된 데는 비렘수면 비렘수면 나타나는 사건 수면, 또 워낙 흔하죠. 뭐 전체 40세 이상의 약간 20에서 30%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니까, 이런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항상 피곤해요. 잠도 깊이 못 자죠. 또 낮에 일도 많이 하시게 되니까 잠도 짧고 수면의 질도 나쁘니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무호흡증 때문에 숨이 막혀서 내가 깨는데 확실히 깨지 못하게 되고, 아까 피곤한 상태에서 깨는 상태가 되니까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주기적 하주운동증은 자다가 다리를 자꾸 떠는 병인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다리가 떠는 것 때문에 뇌가 각성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면서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고, 뭐 아까 뇌전증도 경련 발작을 일으키게 되니까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웅얼웅얼 거리는 게 경련 발작 나타나면서 또 오해가 될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은 앞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니까,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잠꼬대를 굉장히 잘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 본인의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잠꼬대가 나타난다면 그걸 먼저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새로운 얘기를 하셨죠. 저희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라서 아마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렘수면 행동장애와 가짜 렘수면 행동장애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노인분들에서는 렘 수면 행동 장애도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워낙 훨씬 더 흔한 질병이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빈도가 증가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별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치료가 다르고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성 렘 수면 행동 장애로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수면 무호흡이면 이제 자는 동안 숨을 안 쉬게 되는 거잖아요. 숨을 오랫동안 안 쉬게 되면 산소 공급이 이제 머리 쪽으로 오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뇌는 자꾸 깨려고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막 그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면서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 무호흡의 끝쯤에 막 깨려고 움직이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각성이 일어나면서 렘수면 행동장애에서처럼 마치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손발짓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니라 아주 심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었구나 알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의 성인, 특히 노인에서 이제 호발 연령이 되겠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빈도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렘수면 때 일어나는 게 렘수면 행동장애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렘수면 때, 비렘수면 때 모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전반부, 후반부에서 다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이제 일어나거나 자다가 깼을 때 그 꿈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면 관련해서 신체적 손상은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런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병인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에서 나타나는 이런 가성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병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가 필요한데요. 수면다원 검사를 했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서는 이제 수면 무호흡 그런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산소 포화도는 떨어질 건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그 렘수면 때 보통은 근긴장도가 확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그게 망가지는 병이라서 그 렘수면에 서의 근긴장도가 올라가 있는 소견이 나오는데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렘수면이 보여지는 그걸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양압기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렘수면 행동장애의 치료는 양압기가 아니라 이제 행동치료, 약물치료로 들어가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병은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 잠꼬대 환자분들은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이따 치료 부분은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때 조금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예,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남았는데 질문을 좀 하고 받고 넘어가고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고르고 선생님이 하나 골라주시고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작가님께 주신 코비드 요즘에 코로나 그 이제 뭐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후유증으로 수면 장애가 방해나 수면 방해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 위쪽에 코 천장 쪽에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후각신경으로 올라가는 그 부위인데요. 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뇌로 잘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뇌 안쪽에서 염증을 잘 일으키게 되고요. 그 염증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굉장히 피곤함도 잘 만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도 일으키면서 또 하나가 지금 잘 알려진 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그 주변 부위가 우리가 잠을 조절하는 생체시계도 들어있고 또 수면 중추라고 하는 부위도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염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불면증도 잘 만들어지고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뭐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도 굉장히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수면 무호흡증이 훨씬 더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고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나 하지 불안증은 또 증상이 기존보다 악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면 위생, 규칙적으로 잘 자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방법들을 해가면서 스스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상황은 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스스로 낮에 안 깨어있도록 하고 낮잠 안 자고 햇빛 많이 쬐고 자기 전에 아까 말씀한 블루라이트나 긴장하지 않도록 하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자고 깨도록 노력하시는 수면 위생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하나 더 좀 질문 한번 더 보볼까요? 한번. 또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요. 네. 예. 아까 파킨슨 하나 있던데요. 좀 내려가 볼까요? 아까 아까 그 외에 유전적인데 엔젤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50대 여성이고 파킨슨을 진단받았대요. 근데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자녀들한테 유전될까 봐 너무 걱정이랍니다. 사실 유전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예, 뭐 유전성 파킨슨병도 당연히 있고 요즘 유전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유전성이 있는 파킨슨병도 있다고 알려지곤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이고 유전성을 미리 걱정하고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유전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유전될 때는 훨씬 더 일찍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30대, 20대 시작되고 또 가족 중에 파킨슨 앓았던 분들이 간간히 있으시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50대에 시작된 파킨슨이라면 유전성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퇴행성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진행되지 않으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진행을 늦추도록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약제를 써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통계는 내 운명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여기 포함됐을 것 같은데 5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 퇴행성 질환이 노인 잠꼬대의 흔한 원인입니다. 예. 렘 수면 행동 장애와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많이들 지난 강의도 그렇고 워낙에 요즘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게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 경고등이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할 때도 보면 잠꼬대 한다고 저 이제 파킨슨병이나 치매 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확히 일단은 맞고 정말 렘수면 행동장애, 뭐 약물이나 뭐 다른 질환들에 의한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니라 정말 이제 렘수면 단독 1차성 렘수면 행동장애라면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뇌와 척수 사이에 있는 그 뇌 줄기, 뇌간 부분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는데요. 그 뇌간에서 척수 쪽으로 내려주는 그 신호가 망가지면서 원래 렘수면 단계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근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 신호가 망가져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는 그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기는 병인데 그 뇌간 바로 위쪽이 흑질이라고 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존재하는 곳이고 파킨슨병이라는 게 그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파괴가 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바로 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에서 이제 아래부터 진행을 해서 뇌간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뇌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흑질까지 가는 요런 단계를 거쳐서 신경퇴행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전구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연구로 많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에서 이제 한 5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30%, 그 다음 10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70%, 15년이 지났을 때는 90% 이상에서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가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발성, 아무런 이유 없이 잠꼬대가 나오면서 잠꼬대만 하는 건 아니고
잠꼬대 내용과 똑같은 팔다리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 잠꼬대의 내용으로 나타나야죠. 싸우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일어나서 단순히 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정도는 아니고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램수면 행동장애는 다른 원인이 하나도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발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특발성인 경우에 이런 파킨슨과 연관될 가능성이 꽤 높아서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전에 이런 램수면 행동장애가 선행된다, 파킨슨 전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병이고, 램수면 행동장애는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술, 또 뭐 카페인 드시는 거, 스트레스, 잠을 너무 못 자는 거, 여러 가지 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생기는 또 수면무호흡증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에 생기는 건 2차성 램수면 행동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파킨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원인만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 특발성인 경우는 파킨슨의 전조 단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내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40살인데 아마 가족 중에 파킨슨 병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뭐 혹시 뭐 가족력이 정말 저게 정말 맞다면 가족성 파킨슨병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는 그 가족들의 파킨슨 형태가 어떤 건지, 가족력이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그 가족이 몇 명이 더 생겨서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이런 게 나타난다면 2차적인 원인부터 먼저 감별해서 다 없애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먼저 특발성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더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특발성,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한 램수면 행동장애가 아닌 단독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킨슨병의 전구 단계로 곽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파킨슨병이 아닌 뭐 치매라든지 다른 병들과도 관련이 있냐? 여기서는 이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뇌퇴행성 질환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나쁜 단백질들이 쌓여서 뇌에 쌓여서 뇌퇴행성 질환들이 생기는 건데,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파킨슨병 같은 요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뭐 다발성 개토 위축증 이런 병들은 신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신뉴클레인 병증인데, 요 부분 요쪽과 램수면 행동장애가 조금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요류도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에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신뉴클레인 병증보다는 적지만, 어찌 됐든 이제 뇌퇴행성 질환의 전구 단계이다, 단독 램수면 행동장애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램수면 행동장애는 원인이 없으면 가능성 꽤 높아진 걸 요즘에 연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파킨슨병이 후각이 먼저 소실되는 증상을 꽤 전조 단계로 보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램수면 행동장애가 원인 없이 나타난다면 파킨슨의 전조 단계라고 의심하실 수 있고, 하지만 또 파킨슨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램수면 행동장애는 파킨슨 때문에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다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상이 확실히 맞다면 본인이 자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정확한 진단이 되면 특발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